어머니,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급한 일 있어서 민재 맡기러 왔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난번에 비밀번호 바꿔놓고 말 안 했잖아. 나도 바꿨어. 그게 같은 얘기예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애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너희는 내가 무거운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갔을 때 집에 못 들어오게 해놓고 정작 너희 일 있으면 엄마는 당연히 봐줘야 해. 이제 그런 건 없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윤정선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정선은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철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정선은 채소 가게로 향했어요. 시금치와 물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세며 오늘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선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정선은 식탁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며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완성된 반찬을 밀폐용기 5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내일 아들 집에 가져다 줄 반찬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선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순과 길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만식은 창가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선 씨 왔네. 영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선은 빈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도 아들네 반찬 만들었어? 길자가 물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 가져다 줘야지. 영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손주 봐달라고 맨날 연락 와.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1달 동안 연락도 없더라. 길자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어요. 그래도 연락은 오잖아. 우리 아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지. 만식이 신문을 접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 다 그렇지 뭐. 필요할 때만 찾고. 정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정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정선이 내는 아들이 착하잖아. 우리보단 나아. 정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말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선은 스마트폰을 켰어요. 아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반찬 가져갈게. 전날 준호가 보낸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늘 퇴근이 늦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은 화면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쓴 장보기 비용을 적었어요. 12,000원이었습니다. 정선은 손가락으로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천천히 짚어나갔어요. 반찬 재료비가 지난달보다 5,000원 늘어났습니다. 아들네 식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비용만 자꾸 올라가요. 정선은 가계부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선은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틀어놓았어요. 화면 속 주인공이 울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 5개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정선은 일어나 반찬통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살폈어요. 밤이 되자 정선은 무릎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파스를 장바구니 옆에 놓아두었어요. 내일 아침 버스를 타고 아들 집까지 가려면 또 무릎이 아플 게 뻔했습니다. 침대 옆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내일 아침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까지 가는 길이 떠올랐습니다. 정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또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반찬 달라고 연락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선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정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선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양손에 든 반찬 가방이 팔뚝을 눌렀어요. 정선은 손목에 힘을 주고 아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단지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선은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벽에 기대 세우고 아들 집 층수를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정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복도를 걸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선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선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착했어. 잠시 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아버지가 허리 다치셔서 급하게 갔어요. 경비실에 맡겨주실 수 있으세요? 정선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오늘 오후 2시에 온다고 미리 말했는데요. 정선은 한숨을 쉬고 가방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선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위층 아들네 집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냉장고에 넣어둬도 될까요? 경비원이 냉장고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에 칸 비어 있어요. 정선은 냉장고 문을 열고 밀폐 용기를 하나씩 꺼내 위쪽 칸에 넣었어요. 경비원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정선은 날짜와 집 호수를 적어 냉장고 문에 붙였어요. 경비실을 나와 단지 벤치로 향했습니다. 정선은 벤치에 앉아 다리를 뻗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정선은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지난주에도 반찬 부탁한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미리 약속 시간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정선은 화면을 내리며 지난달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반찬 가져다 달라는 내용, 언제 시간 되냐는 질문, 준호 야근 일정표까지 빼곡했습니다. 정선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고맙습니다. 정선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 써야 하나, 다음엔 미리 말해달라고 써야 하나? 정선은 답장창에 글자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짧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알았어. 정선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저 안에 자기가 만든 반찬이 경비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놓인 조리도구를 하나씩 씻었습니다. 냄비와 도마를 씻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행주로 식탁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선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다음 주에 또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금치는 남았고 무는 더 사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정선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래층 주차장에서 이웃 부부가 장바구니를 든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 손에서 짐을 받아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선은 커튼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건강 앱을 열어 오늘 걸음수를 확인했어요. 12,000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어요. 정선은 무릎을 만지며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였어요. 시원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정선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뒤 평일 오후 정선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회식이에요. 민재 하원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정선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민재를 맡아야 했어요.
정선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집 차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다른 조부모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그들 옆에 섰어요. 잠시 뒤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내렸어요. 정선은 민재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왔어. 민재가 뛰어와 정선의 다리를 안았어요. 정선은 민재의 가방을 받아들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젖은 옷이 들어 있었어요. 알림장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물놀이를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파? 민재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선은 민재의 손을 잡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선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도 전화했지만 똑같았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자. 민재가 정선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선은 민재를 데리고 단지 놀이터로 향했어요. 놀이터에 도착하자 민재가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정선은 뒤따라가며 그네 주변을 살폈어요. 바닥에 돌멩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그네에 올라타자 정선이 뒤에서 밀어주었어요. 할머니, 더 세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정선은 힘을 주어 그네를 밀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선은 민재를 그네에서 내려 물통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가방에서 여벌 옷을 꺼냈어요. 땀에 젖은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민재야, 아빠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 정선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선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민재를 데리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다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배고파?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선은 민재의 손을 잡고 단지 내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2개와 과일 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민재에게 김밥을 뜯어주고 젤리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정선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선은 휴지를 꺼내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닦아냈습니다. 민재의 입가에 묻은 밥풀도 닦아주었어요. 정선은 등에 흐르는 땀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정선은 벤치 등받이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버스카드를 확인했어요.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 회식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요. 민재 좀 더 봐주실 수 있죠? 정선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민재야, 할머니랑 조금 더 놀까? 정선은 민재의 손을 잡고 놀이터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자 정선은 뒤따라가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았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은 민재를 데리고 아파트 앞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부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민재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선은 현관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엔 미리 좀 말해줘. 정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해요. 정선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어요. 집에 들어온 정선은 부엌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 가방에서 젖은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었어요. 알림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선은 손을 씻으며 손가락에 묻은 끈적한 젤리를 문질러 닦아냈어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정선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볼 기운도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였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아들 아파트까지 버스로 1시간, 놀이터에서 민재 따라다니며 3시간, 다시 집까지 1시간이었어요. 정서는 내일은 꼭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또 연락할 게 뻔했어요. 정서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진동 모드로 바꿔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민재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알림장을 펼쳐보니 다음 주 가족 참여 행사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서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그날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또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정서는 알림장을 닫고 불을 껐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서는 민재 하원 시간에 맞춰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반찬통은 챙기지 않았어요. 작은 비닐봉투에 과자와 우유만 넣어 가방에 담았습니다. 정서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어요. 어린이집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차에서 내려 정선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선은 민재의 손을 잡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선은 민재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저번에 아들이 보내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은 도어락 숫자 버튼을 하나씩 눌렀어요.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번호를 천천히 읽으며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삐삐삐 똑같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빨간 불만 깜빡했습니다. 할머니, 안 열려? 민재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선은 민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댔어요. 어깨가 묵직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며 복도를 둘러보았어요.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어요. 삐삐삐삐삐 이번엔 더 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정선은 문고리를 당겨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도 전화했지만 똑같았어요. 정선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아래층 가자. 정선은 민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민재를 옆에 앉혔습니다. 정선은 등을 소파에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할머니, 집 안 가? 민재가 물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이따 가자. 10분쯤 쉬었다가 정선은 민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이터로 향했어요. 민재가 그네로 달려가자 정선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민재를 불러 물을 마시게 했어요.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정선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정선은 민재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그늘진 벤치로 갔어요. 정선은 물병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민재가 옆에 앉아 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선은 민재에게도 물을 주었어요. 등받이에 기대 앉아 허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번호 바꾼 거 말씀 못 드렸네요. 새 번호 보내드릴게요. 정선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선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민재야, 다시 집 가자. 정선은 민재를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섰어요. 스마트폰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초록 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쿠션이 소파 아래 떨어져 있었어요. 정선은 민재를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릇과 컵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선은 서랍을 열어 깨끗한 그릇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정선은 한숨을 쉬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컵을 씻고 냄비를 닦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정선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와 계란이 보였습니다. 정선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불을 켰어요. 계란을 부쳐 접시에 담고 민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재야 먹어. 민재가 계란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선은 거실로 가서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어요. 정선은 이를 악물고 참으며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쿠션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쓸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선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무릎을 만졌어요. 민재가 계란을 다 먹고 TV를 켰습니다. 만화가 나왔어요. 정선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새 비밀번호를 적었습니다. 메모지를 지갑에 넣고 가방을 챙겼어요. 민재야, 할머니 가봐야 해. 아빠 곧 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선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으며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으며 허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주말 오후 정선은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급한 약속이 있다며 민재를 부탁했어요. 정선은 거실을 둘러보며 바닥에 놓인 장난감을 치웠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만져보며 민재가 부딪힐까 걱정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국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정선은 민재를 거실로 불러 블록 장난감을 건넸어요. 민재야, 여기서 놀고 있어. 민재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도마와 칼을 꺼냈어요. 물을 썰기 위해 칼을 들고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정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소파 앞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정선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민재야. 정선은 민재를 안아들었어요. 민재의 턱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정선은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찬물에 적셔 민재의 턱을 눌러주었어요. 아파 할머니. 민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선은 민재를 안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상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깊지는 않았어요. 얕게 긁혔을 뿐이었습니다. 정선은 구급상자를 찾아 서랍을 뒤졌어요. 연고를 꺼내 민재의 턱에 발라주었습니다. 민재가 울음을 그쳤어요. 정선은 민재를 소파에 앉히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들을 주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정선은 테이블을 조금 밀어 소파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쿠션도 바닥에 깔아놓았어요.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들어왔어요. 지연이 민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왜 그래? 지연이 민재의 턱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선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파에서 놀다가 넘어졌어. 상처는 얕아. 연고도 발라뒀어.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민재의 턱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연은 민재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좀 잘 봐주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인데. 정선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가 거실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정선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선은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반찬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요. 도마와 칼을 씻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방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한눈 팔면 애들은 어디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정말.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지만 정선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선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지연이 민재를 안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재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지연이 정선을 보며 말했어요. 얼굴에 상처나면 평생 가는데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해 주세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거실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정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 없이 민재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렇게 믿고 맡긴 건데. 지연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선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옆에 장난감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정선은 몸을 숙여 장난감을 주워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 장화 사이에 끼워진 휴지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민재 옆에 앉아 턱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간다. 정선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 내려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으며 민재의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선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재를 다치게 한 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잘못만 지적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선은 일어나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돌봄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선은 눈을 감고 버스 흔들림에 몸을 맡겼어요. 며칠 뒤 토요일 오전 정선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늘진 벤치에 앉아 장바구니를 옆에 내려놓았어요. 정선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2통이 떠 있었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선은 화면을 다시 끄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옆 벤치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허리가 말이 아니에요. 손주 봐주다가 디스크까지 왔어요. 병원 다니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정선은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또 봐달래요. 어쩌겠어요. 자식인데. 정선은 대답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정선은 가방을 열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준호였습니다. 정선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이 꺼지기를 기다렸어요.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선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신하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정선의 집 앞에서 준호와 지연은 민재를 안고 서 있었어요.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비밀번호를 확인했어요.
도어락 숫자 버튼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왜 안 열려? 준호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똑같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비밀번호 바뀐 것 같은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정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경비실 가서 물어볼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호수 사시는 분 언제 나가셨는지 아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일찍 나가셨어요. 장바구니 들고 가시던데요. 준호가 지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이 민재를 안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더워. 민재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애 더워하는데 어떡해. 카페라도 가자. 두 사람은 단지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민재에게 시원한 물을 주었어요. 준호는 다시 정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민재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그냥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약속 취소해. 준호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정선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햇빛이 강해져서 우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꺼내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전화 한 통에 달려가는 일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정선은 우산 그늘 아래 앉아 공원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지자 정선은 장바구니를 들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반찬 들고 갔던 날, 민재 돌봐주던 날, 비밀번호가 안 열리던 날, 민재가 다쳤던 날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정선은 앞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 근처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메뉴판에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뜨거운 국밥이 나왔어요. 정선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을 바라보았어요. 정선은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안내 문구가 떴어요. 정선은 기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띠리링 초록 불이 켜졌어요. 이어서 새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정선은 새로운 숫자 4개를 천천히 눌렀어요. 5, 2, 9, 1.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안내음이 울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가 지킬 규칙 정선은 한 줄씩 적어 내려갔어요. 돌봄 가능한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만 사전 연락 필요 시간은 최소 이틀 전집 출입 규칙은 미리 연락 없으면 비밀번호 안 알려줌 정선은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규칙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정선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선은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어제 적어둔 수첩을 펼쳤어요. 돌봄 가능한 요일, 사전 연락 필요 시간, 집 출입 규칙이라고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선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 못 받으셨어요? 집 비밀번호도 안 열리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선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말씀하세요. 정선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반찬 가져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 기억하지? 경비실에 맡기고 왔잖아. 그리고 너희가 비밀번호 바꿔놓고 말도 안 해서 민재랑 밖에서 한참 기다렸던 것도, 민재가 다친 것도. 그건 죄송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선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예전처럼 연락 오면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정선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일 안 한다고 편한 줄 알아?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연락해줘. 최소 이틀 전에는 말해야 해. 그리고 돌봄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가능해. 다른 날은 엄마도 일정이 있어.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애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베이비시터 부르든지 연장 보육 신청하든지.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꼭 이러셔야 돼요? 정선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부모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비밀번호 바꾸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너희 문화 아니냐? 나도 너희를 존중했으면 너희도 날 존중해줘라.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정선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어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선은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왔었지? 비밀번호 안 열린다고. 아, 네.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선은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올 때 미리 연락해줘.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줄게. 갑자기 오면 곤란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 집에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선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너도 시댁 갈 때 미리 연락하잖아. 똑같은 거야.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수진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선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서로 일정 공유하면서 무리 없이 지내자. 그게 편하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대신 갈 때 엄마랑 같이 밥 준비하고 그럴게요. 그래, 그러자. 정선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규칙 전달 완료. 정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내린 결정이 앞으로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신청했어요. 단기 베이비시터 정보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정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리 말씀드려요. 정선은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알았어. 자식들이 스스로 일정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선은 다시는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밤이 되자 정선은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력을 꺼내 다음 주 일정을 확인했어요. 화요일에는 경로당 모임, 수요일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선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요가 수업, 그림 교실, 스마트폰 교육까지.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정선은 의자에 앉아 차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규칙 속에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정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정선은 다가가 말했습니다. 요가 수업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정선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층 강의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정선은 계단을 올라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서 매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강사가 앞에서 정선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정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체력이 좀 약한데 괜찮을까요?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선은 구석자리에 매트를 깔고 앉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가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선은 천천히 따라했어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었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선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안내 책자꽂이에서 프로그램 안내문을 꺼냈어요. 다음 주 그림 교실과 스마트폰 교육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은 안내문을 가방에 넣고 복지관을 나섰어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순과 길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 정선 씨 왔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영순이 말했습니다. 정선은 웃으며 앉았어요. 복지관 요가 수업 다녀왔어. 길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야 정신 좀 차렸구나. 영순이 정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같이 다니자. 다음 주 그림 교실도 신청할래?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다니면 좋겠다. 오후가 되자 정선은 경로당을 나와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채소가게 앞에서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사지 않았어요. 자신이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사과 2개와 바나나 1송이도 골랐어요. 장바구니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창가로 가서 어제 산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어요. 정선은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정리할 게 보였어요. 정선은 오래된 신문 더미를 묶어 현관 옆에 쌓아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꺼냈어요. 오래된 볼펜, 영수증, 만료된 쿠폰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그 시각 아들 준호는 회사 회의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베이비시터 앱을 열었어요. 시간당 비용을 확인하고 리뷰를 읽었습니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으로 예약을 진행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지연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민재의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손수건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선이 사용하던 손수건이었어요. 지연은 손수건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소파에 앉은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뭘? 육아 말이야. 어머니도 이제 안 도와주신다잖아. 우리가 나눠서 해야지. 준호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수요일은 일찍 들어올게. 그날은 내가 민재 데려올게. 주말이 되자 딸 수지는 정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괜찮으시죠? 정선이 달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같이 밥 해 먹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정선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정선은 문을 열어주고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재료 사왔어요. 같이 김치찌개 끓여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수진이 두부를 썰고 정선은 김치를 꺼냈어요. 냄비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지관 다니고 경로당도 가고. 바빠. 수진이 정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미리 연락할게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문을 닫았어요. 저녁이 되자 정선은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소설이었어요.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책을 덮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어요. 팔을 뻗고 허리를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무도 갑작스럽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선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선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식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어요. 정선은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에 다니고 경로당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해졌어요.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준호는 이틀 전에 미리 연락하고 수지는 방문 전에 일정을 조율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믿음. 정선은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선은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가족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선물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요구에 지쳐 있다면 용기 내어 선을 그어보세요. 그것이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